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B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XB 그리고 YB라는 좌표를 가지고요. 이제 XB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YB는 이제 한 요 정도의 위치를 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X바가 지금 XB보다 지금 큰 상황이므로 여기는 이제 아이고 X2로 적었는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쭉 나열을 할 거니까 그냥 X라고 적어볼게요. 이제 A일 때 X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. A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. A 좌표에 대해서 여기 B 좌표에 대해서 적어보면 X바가 지금 XB보다 큰 상황이므로 이제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일 거고요. 지금 똑같이 Y바가 YB보다 큰 상황이므로 이 상황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둘을 곱해서 이 두 값은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C 좌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XC, YC 좌표를 가지고요.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 조정을 좀 하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공간을 조금 만들었고요. 좌표 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 XC가 이 정도 있을 거고 YC는 불편한데 이거 네, YC는 한 이 정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XC는 지금 X바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쪽은 플러스 값이 될 거고 반면에 YC는 Y바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. 따라서 이 둘을 곱했으니까 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. 지금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. 지금 살펴보면 공통점으로 이 1사분면에 있는 값들은 이제 모두 A와 같은 부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 이제 3, 4분면에 있는 값들도 이제 B와 같은 양상을 띌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2, 4분면이나 4, 4분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겹치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둘을 곱한 이제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공분산을 살펴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정리를 세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. 이제 최종 결과는 이 부분이 되겠죠. 이 공분산은 이 모든 값들을 다 서메이션을 한 겁니다. 따라서 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, 이 X바나 Y바에 얼마나 이제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포들이 어떻게 산포되어 있는지도 이 공분산의 부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먼저 부호에 관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 산포들을 한번 보면 지금 1, 4분면하고 그리고 3, 4분면에 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여기 값에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이 플러스 값들이 최종 결과가 플러스 값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반면에 이제 2, 4분면하고 이제 4, 4분면에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3개밖에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마이너스 값, 최종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은 조금 적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사례들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, 다 합을 구해봤을 때 아마 이 데이터 산포도를 확인해 봤을 때는 이 공분산 값이 플러스, 즉 양수가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부호가 아니고 절대값은 얼마나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? 지금 절대값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얼마나 데이터들이 어떤 사분면에 이제 밀집해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얼마나 그 각 x바 y바로부터 떨어져 있느냐, 그래서 그 값을 키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. 따라서 이제 부호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절대값은 공분산의 절대값이죠. 이것은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이쪽에 있으면 굉장히 x바에서도 멀고 y바에서도 먼 x바, 그 y바 이렇게 되겠죠. x바에서도 멀고 y바에서도 먼 그런 데이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들이 약간 양상이 이렇게 직선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산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데이터들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직선처럼 이렇게 예쁘게 있지 않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, 이 중심들 분포의 주변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포를 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x바랑
x바랑 y바랑 거리가 가까우므로 이 절대값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좀 직선을 보인다. 직선이라고 이제 두 변수를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. 직선을 보인다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제 양의 직선인지 아니면 좀 음의 직선을 보이는지 이거를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공분산이 이제 가지는 그 기본 정보는 이런 데이터들의 어떤 선형성, 나중에 말하는 이 회귀 분석에서 말하는 선형성은 이제 그 회귀 개수들의 선형성이니까요.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직선성이라고 할까요?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직선의 양상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공분산의 기본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제 공분산은 스케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직선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도구로서 상관관계, 상관계수라고 하죠. 이 R을 이제 개발한 건데요. 이제 여기다가 R은 이 밑에다가 이제 스케일을 좀 그 스케일러로서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나눠주게 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필요가 없는 개념이고 어쨌든 상관계수라는 것도 있다. 직선을 더 잘 보여주는데 특화된 도구로서 이런 거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공분산은 이렇게 두 변수의 직선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